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입니다. 네,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게 지금 보니까 한 정확히 2달 네, 정도 딱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2달 기간 동안에 특히 채권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 됐는데 보름 전에 이걸 찍었으면 사실 제가 얼굴도 못 들 뻔했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11월 들어서는 다행히 또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대부분의 커브에서 거의 뭐 20bp 가까이 하루에 떨어졌으니까요. 사실상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물론 뭐 국채 금리에 뭐 100% 연동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도 사실 변동성이 컸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9월 마지막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식시장에도 할인율 상승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을 했고, 그래서 9월, 10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11월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국채금리 이외에 그나마 주식시장에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그 요소가 있었다면 바로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던 점인데요.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약 80% 이상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 성과를 발표를 했고, 이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우려를 일부분은 해소시키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만 부정적인 요소들과 긍정적인 요인이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향후 금리,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어떨 것 같나,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가 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현재 수준의 이 높은 수준 금리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런 저희가 예상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떨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마디 정도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지난 2-3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을 지탱했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코로나 시기에 받은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인해서 가계의 잉여 저축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가계의 잉여 저축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과거의 어떤 추세선 정도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고용 시장도 물론 여전히 이제 아주 견조하지만 거기에 특히 서비스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임금 증가율이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2024년도가 되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물가 압력이 완화가 되고 결국 연준이 정책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뭐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고요. 채권 시장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뭐 소프트랜딩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지난 몇 번 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기 이후에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나서 향후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 경착륙을 하지 않고 연착륙을 한 경우를 보니까, 연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춤으로 인해서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평균적으로 한 100bp, 한 1% 정도 하락한 거로 나타났어요. 과거에 한 4-5번의 케이스를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론 여전히 뭐 변동성이 있지만 듀레이션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국채가 대표적인 듀레이션 관련 자산이 될 거고, 크레딧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국채금리는 많이 올라오고 스프레드는 크게 안 벌어졌거든요. 크레딧 채권이라는 게 결국 듀레이션 리스크 더하기 크레딧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듀레이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미국의 투자 등록 회사채도.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상황들 또는 불확실성들이 커졌을 때 국채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투자 등급 회사채에서도 이 듀레이션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금융위기 때예요. 그때 이제 안 좋았었는데 전 세계 경제가, 그때 미국의 크레딧 채권에서 스프레드로 인해서 손실이 이 기간 동안에 한 22.5%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듀레이션 파트에서 이거를 16%, 17% 정도를 상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또는 투자 등급 회사채라고 할 때 그 듀레이션 파트가 분명히 그 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뭐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하이힐드 채권으로 넘어가 보면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투자 등급 회사채보다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힐드 지수 기준으로, 물론 JP모건 지수 기준입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금리 수준이 9.1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리 힐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변동성 부분을 이 캐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옵셋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채권 그게 듀레이션 파트가 강조되는 채권이든지 아니면 일부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채권이든지, 채권이 여전히 괜찮은 투자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도 여전히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기회가 있을 텐데, 그죠? 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이제 정책 금리만 놓고 보았을 때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을 보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년 하반기 금리가 인하가 되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는 유지될 거라는 점에 한동안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과거에 이제 제로금리나 저금리 때 그러한 비용을 조달을 해서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 있고, 그런가 반면에 현재 과거에 대비 높은 수준의 이 금리를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우수하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우수해서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함과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갑자기 회복돼서 리세션에서 완전히 탈피를 한다 해서 고성장하는 그런 경기라기보다는 여전히 내년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연착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가 그럼 리세션에 들어가면 주식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이 미국의 기업들의 최근의 실적을 보더라도 실제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업들의 실적은 리세션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기업 실적을 보면은 물론 예상치보다는 선방을 하긴 했지만 절대 수치로는 기술주든 아니면은 다른 업종이든 이 실적의 리세션을 이미 상당 부분 겪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전히 이런 높은 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우량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이 실적 반등에 동참할 수 있는 좀 더 이 펀더멘털에 집중된, 실적에 집중된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로 봤을 때 국가별로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여전히 글로벌에서는 미국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방어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올해 좀 소외되어 있었던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업종들이 내년에 좀 유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 채권팀도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전략들 또는 어떤 섹터들이 좀 더 유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준비가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네. 어떤 자산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